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준비금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진행되며 서울시 교육청 유튜브를 통하여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참석자 소개, 인사 말씀, 기자회견문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입니다. 이동진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회장이자 도봉구청장입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입니다. 이어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입니다. 내년 새학기 서울에서 완전한 무상교육 시대가 열립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내년부터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부 지자체가 교복 구매나 무상교복을 지원한 적은 있지만 교복을 넘어 원격 교육용 스마트 기기 구입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입학 지원 준비금을 지원한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교복 물려주기의 취지를 살리고 일부 자치구에서만 이루어졌던 교복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내년은 서울시가 친환경 무상급식의 물꼬를 터 보편적 교육복지 시대로의 문을 연 지 10년째 되는 해로서 친환경 무상급식 초중고 전학년 확대가 마무리됩니다. 내년 무상급식 등록금에 입학준비금까지 서울시 내 모든 초중고생에 대한 트리플 교육지원이 실현되면 입학부터 졸업까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완성됩니다. 입학준비금 지급과 활용은 제로페이로 이루어집니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 해인 내년 대상자는 신입생 약 13만 5천 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404억 원으로 무상급식과 동일하게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대 3대 2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긴 협의와 논의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전례 없는 민생 위기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권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의 부담을 더는 데도 역점을 뒀습니다. 서울시의 입학지원금 지원 정책을 먼저 제안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 구청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육복지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한 미래의 투자입니다. 그럼에도 한창 학업에 흥미를 느끼고 친구들과 만나야 할 신입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간헐적으로 교실 수업을 오가며 힘겹게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와 시의회,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가 마음을 모아 지원하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입학준비금의 트리플 교육복지가 완전한 무상교육 시대로의 세기를 개척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진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도봉구청장 이동진입니다. 먼저 오늘 이루어지는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구청장 협의회 간의 입학준비금과 관련된 이런 매우 중요한
공동 그 발표를 하게 된 거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그 교육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하는 것,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서 서로 그 협력하거나 연대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이 무상급식을 통해서 첫 번째 이런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이름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력 모델이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름은 달리하지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모델을 따라서 여러 시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 보면 서울의 이러한 시도가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교육 영역에 있어서도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도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각 자치구가 협력해서 학습용 스마트 기기를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 이거 역시도 매우 의미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시 시도하는 입학준비금은 이러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력의 연장선에 있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교육복지를 한층 진전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의 이러한 결정들이 코로나19로 지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산은 서울시 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사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내년 신학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그런 선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이번 입학준비금 관련해서 TF를 맡아서 활동한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이번 입학준비금과 관련해서는 25개 구와 또 서울시 또 교육청 이렇게 의견을 서로 협의하고 또 의견을 모아야만 하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서정엽 시장님과 그리고 조희영 교육감님 그리고 25개 구의 구청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함께 해주셔서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 오늘에 있어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 지금 이 각 구가 틀려서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사는 구가 틀려서 어떤 학생들은 교복 지원금을 받고 어떤 학생들은 못 받고 이런 갈등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25개 전체가 모여서 해소했다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입학준비금은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요즘 교복과 이 스마트 기기까지 확대돼서 더 의미가 있고 앞으로 좀 더 협의를 해서 이 도서와 문구류까지 사용 범위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육감님 기자회견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교육지자체인 교육청과 그리고 일반 지자체인 서울시와 구청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청, 서울시, 구청 간의 협력 관계가 확대되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만 2천 명의 우리 법정 저소득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트북하고 패드를 제공하는 사업, 그다음에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급식을 맡아주시게 되면서 우리가 친환경 식자재 10만 원을 제공하는 사업 역시도 이렇게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저희가 긴 협의를 해서 이 협력 사업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올해 이렇게 또 다른 협력 사업을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최근에 주목한 부분은 자녀를 새로운 학교급에 진학시키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자녀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새롭게 교복과 생활복, 체육복을 맞춰야 하고 각종 참고서와 문구류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스마트 기기까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한 가계 어려움이 더하고 소득 간 격차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깊은 논의를 거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생 가정의 필요를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이렇게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1, 고1 입학지원금 혹은 중1, 고1 입학준비수당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입학 전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가정에 30만 원을 지급해서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복을 비롯한 의류와 원격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청은 각각 5대 3대 2의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여 2021학년도 서울시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1인당 30만 원어치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총 13만 6,700명의 학생에게 총 410억 원의 입학준비 지원금이 제공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입학준비금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작은 의미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공공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입니다. 대체로 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복지 서비스는 단품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 수요자는 개별 복지 서비스를 수용할 것인가, 수용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결정권만 주어지게 되고 자율성이 없습니다. 선택의 자율성이 없습니다. 이번 입학준비금은 교복, 체육복, 생활복 등 의류와 원격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등을 가정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입학준비금이 가능했던 것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적극적인 교육에 대한 관심, 지지, 참여 덕분입니다. 기꺼이 사회적 연대에 동참해 주시고 즉각적으로 재원을 부담해 주신 서울시 및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서울시 구청 일반 지자체와 교육청 교육지자체가 더욱 많은 협력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의 교육복지 서비스에 정말 더 폭넓게 전면적으로 부응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과 이웃에 대한 협력과 연대, 신뢰의 가치를 새겨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된 존재인 우리가 연대해서 해법을 찾았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로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보장위원회하고 협의와 서울시 의회의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부모들의 선택 범위를 좀 확장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회에서 또 이거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또 맞춰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의 의사를 밝혀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시는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예, 저 문화일보 박정경 기자인데요. 그 구매 가능 물품을 보니까 스마트 기기랑 의류만 표기가 돼 있는데 아까 조혜영 교육감님께서도 기자회견 때 말씀하시기를 뭐 학생들이 이제 입학할 때 필요한 게 참고도서도 필요하고 문구류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왜 빠졌는지 혹시 이 페이로 그 부분도 구입이 가능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성동욱 청장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사보이랑 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까지 협의가 완료된 것은 이 교복 등 의류,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는 협의가 완료됐고요. 문구류와 도서는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시스 김정현입니다. 예. 그 혹시라도 지금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검토 과정에서는 이제 다른 그 교육복지 지원 시스템하고 이렇게 혹시 중복이 있을 수 있는 지점이 이제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교육부하고도 또 협의를 하고요. 현재 이제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는 부교재비나 학용품비가 내년부터는 교육활동 지원비로 바뀌면서 사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인 조정, 다른 복지와 그리고 또 그 저소득층 복지 지원하고의 중첩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최대로 확대한다는 입장이고요. 이제 단지 발표 과정에서는 그렇게 합의 영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뉴시스 김정현입니다. 그 교육감님, 지금 이게 전체 신입생한테 지급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서울에는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학교 유형별로의 차이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제 여기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일단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다행히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 수당,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 제도를 저희가 만든 바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좀 지원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게 조금 애로가 되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중학교 돌봄 비용이라든지 초등학교 돌봄 비용 할 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학교 밖에 있는 학생, 심지어는 이제 외국인 학생까지도 문제가 되는데 그 경우는 저희가 최대로 확대해서 학교 밖이건 외국 학생이건 모든 경우에 다 지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이 경우는 교복이나 이게 이제 출발점이 무상교복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일단 학교 밖은 또 다른 지원 시스템으로 커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김지림 기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입학 준비금 지급 시기는 2월에 일단 서울 소재 학교에서 이게 배정을 받고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년 2월 이후가 되는 건지요? 네. 우리 한번 혹시 나와서 발표할 수 있어요? 네,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 담당관입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것이 지급 시기를 얘기하셨는데 내년 2월 이후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입학이 완료가 되면 중학교 배정이 완료가 되면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소재 학생 중에서도 경기도나 타시도로 가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학생 모두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서울시 소재 학교가 아니라도 서울시 거주 학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인근이나 이런 데 진학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경기도에서도 현재 무상교복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복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중입배정이나 고입배정이 제가 학생한테 통보되는 중입배정이나 고입배정이 통고가 학생에게 알려지는 시점이 제가 정확치는 않네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단은 배정 학교가 완료된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를 매개로 전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조금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국 단위 자사고 물어본 것도 네. 서울에서 왜 다른 지역 학생들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지가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학교를 다니면은 그 전국 단위 자사고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에 학교가 있어도 서울 바깥에 거주지를 둔 학생들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나가는 학생들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시장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했습니다만은 지금 학교에도 이제 구를 단위로 하면 그 구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성동구 학교인데 성동구 주민등록을 가진 학생, 인근 구청에 등록을 가진 그런 학생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은 4개 자치구에서 무상교복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갈등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서울 학생이라고 염두가 되고요. 이제 단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아마 좀 추후에 조금 더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각 구에서 주민등록되어 있는 학생들 숫자에 기반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분담을 하게 됩니다. 분담을 하고 이게 전체로 모이면 서울시 전체로 모이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책이 진행이 된 건데요. 조금 전에 질문 주신 내용은 추가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 학생들이 해당 주민등록지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지, 무상교복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따져가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뉴스원 장지훈 기자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사실은 이런 비판도 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요. 어쨌든 간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제 재정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연간 이제 3조 원 정도 필요하시다. 분명히 재정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닌데 지원 대상을 보면 특목고나 자사고, 국제주 다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편복지로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원이 안정적으로 좀 조달할 수 있는지, 다른 사업에는 혹시 지장받는 부분은 없을지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립니다. 예, 오히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의견서를 냈는데 이제 교육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빠듯한데요. 일단은 요것은 이제 작년부터 여기 이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서울시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요청을 했고, 또 고 박원순 시장이 적극적 의사를 했던 점도 있고요. 또 아까 정원호 구청장 말씀하셨지만 지금 4개 구청이 하는데요. 이게 인근 구청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옆 구청은 주는데 왜 안 주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구청 쪽에서는 이제 작년, 재작년에 많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속 사업으로 저희는 이제 판단을 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사실 지금 긴축 재정을 하시고 계세요. 20%씩 거의 삭감을 하는 수준인데 이제 이게 약간 연속 사업적 성격도 있고 또 구청에서도 적극적이고, 그래서 마지막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이제 결단을 내려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서정엽 권한대행께도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핀 김범주 기자입니다. 지금 이게 온라인 수업하면서 학교에가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 기기 같은 게 예. 보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스마트 기기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일정 항목으로만 규정을 지으면 일종의 이중 지원, 중복 지원 같은 게 그런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좀 입장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지난번에 한 부분은 이제 저소득 학생들을 법정 저소득 학생입니다. 저소득 학생 전체에서도 법정 저소득 학생으로만 돼 있었고요. 그리고 기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VYOD 정책 있지 않습니까? Bring Your Own Device. 그래서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원격 수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화되기 때문에 자기 디바이스를 이렇게 급에 맞게 좀 갖추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30만 원을 가지고도 살 수 있지만 또 가정에 이런 걸 그 돈을 합치면 중학교 급에 해당하는 조금 상향이 높은 VYOD를 자기 원격 수업 디바이스를 갖출 수 있게 되고 고등학교는 더구나 그 필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가정에서 그걸 못하는 학생들은 저희가 이미 지원을 했고 또 지금 학교에 지금 그 노트북이나 패드 여유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완을 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원격 수업이 일상화되기 때문에 자기 그 원격 수업 디바이스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이것이 지원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따로 없으시면? 네.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주대희 기자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4개 구청, 강동구나 중구 교복 지원이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인근에 대해서 요구가 많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가 보편적으로 다 이루어지면 기존에 이 지원을 했던 4개 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재원은 예. 네, 그 4개 구에서는 그 재원을 가지고 또 다른 정책으로 이렇게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30만 원을 했던 경우는 100%를 부담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아무래도 20%가 됐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복지 지원으로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